FOMC의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테이퍼링은 유동성 장세의 종료,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는 충분히 악재로 받아들일 만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테이퍼링의 시작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경제지표가 후에 좋게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상했었던 그런 악재들이다, 뭐 특별할 거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국내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물을 먹어왔었던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물론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폐지가 멀리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 또는 더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자, 이것의 득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요소수 대란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뭐 지금 관련주들 상승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트럭들,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이제 화물차 쪽에 많이들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럭이 멈추면서 이제 물류 쪽에도 큰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주, 물류주 뭐 이런 쪽으로 아주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요소수 대란에 따른 수혜주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일단은 큰 이벤트가 하나 끝났습니다. 테이퍼링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11월 달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또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그 악재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지표가 이제 후발로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끌어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둘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테이퍼링이 발표되는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이퍼링의 발표 이후부터는 긍정적인 상황들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은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도 좀 가졌었는데, 이게 주 후반, 장 후반 들어가면서 3시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면서 장 마감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항상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장중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아침 내내 그냥 그지 같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밥 먹고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이거는 장 막판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좋은 분위기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날까지도 계속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신고가로 마무리가 좀 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뭔가 크게 안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를 살펴볼게요. 테이퍼링에 대한 포지션 이제 정리가 됩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그런 기자회견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것을 11월부터 개시하기로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격적인 이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실적 성장 장세,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1월과 12월에 매달 1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인 다음에 경제 전망에 따라서 매입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 두 차례 걸쳐서 30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0달러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1050달러로 줄어든 거에서 다시 이제 1000억 달러 미만으로 또 이제 줄여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12월까지 해서 1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뭐 잘 풀리지 않는다라면 이제 뭐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일단 테이퍼링의 규모는 조금 빨라요. 지금
원래는 100억 달러 정도씩 해서 1년 정도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150억 달러 정도라면 지금 10개월이 채 안 된단 말이죠. 10개월이 안 되면 9개월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지금 내년 7월, 6월, 7월이면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6, 7월에 끝난다 그러면은 뒤이어서 바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 8월, 9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예상했던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천천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 가거나 이런 그 축소 규모를 조금 더 줄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더 뒤로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쉬었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뭐 10월이나 11월 정도로도 늦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일단은 개시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막 계속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전망에 따라서 그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봐봐라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 끝난 다음에 진행될 거니까 내년도 후반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찬바람 불 때 되는 거다. 니들 예상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그 기간 안에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더 높이거나 늦출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 공급 부족 현상이라든지 또는 그 백신의 접종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춰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 나쁜 환경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형성됐고요. 미국장은 또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이씨 국내 증시 때려치우고 미국장으로 가야 되나 이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이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이번 주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날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주 초반에 조금 애매하게 가다가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지표가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예상된 것이 이제 고용 지표였거든요. 지금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이 전월보다 57만 1000명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39만 5천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한 40% 정도 올라갔을까요? 뭐 그 정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은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타나겠죠. 뭐 내일은 이제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도 실업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오늘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같은 경우도 66.7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거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단 말이죠. 뭐 조금 높게 잡은 애들도 62 정도였었는데 예정치를 크게 웃돕니다. 61.9가 전달의 포지션이었고 예상치가 62.0,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66.7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서비스업 관련한 부분에서의 이 구매관리자 지표는 미국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를 바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66.7, 야, 이 정도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못 배기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다가 이제 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화이자, 네, 화이자의 그 다음에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이 그 백신을 이제 어린아이에게도 접종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점차적으로 다 이런 백신의 어떤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백신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역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좀 억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일상으로 많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뭐 좋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몇 기업들 조금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신고가가 나와서 부럽다 이런 게 아니라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매번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셔봤자 네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케이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우리나라 그 지수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지금 몇 번째 이제 추진하다가 계속 밀려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또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좋은 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나쁜 거는 공매도 폐지랑은 이제 굿바이, 안녕, 멀어진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되게, 좀 웃기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MSCI가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이 부분이 있지요. 근데 공매도를 폐지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나간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시점이 되면은 사실 뭐 애매한 구간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한국 증시는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LIC 나가자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공매도가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 나오니까 뭐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할 만 안 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이제 홍남기, 네,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거 뭐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나쁜 효과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강하게, 뭐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편입이 되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원래 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중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유입이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가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MSCI가 되게 되면 이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이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공매도 폐지는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MSCI가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공매도 추진해주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매도 없으면 안 갈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있죠. 니들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공매도 없이 그냥 갈래. 우리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뭐 공매도가 재개된 그런 시점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공매도 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것도 이제 공매도 폐지의 하나의 어떤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걸 이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폐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매도를 폐지한다라는 것보다는 공매도 폐지보다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어떤 보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뭐 상환 기간에 그 제한을 두면서 지금 보니까 뭐 쇼스퀴즈도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공매도를 걸어놓은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손해를 보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상환 기간의 제한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이런 상환 기간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지. 근데 뭐 개인들도 뭐 상환기간 늘려준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자금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늘려주는 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한계를 딱 정해놓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뭔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 공매도를 이렇게 나쁘게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MSCI가 되게 되면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MSCI에 대한 어떤 편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면 외국인들이 밑바닥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공매도가 터지는 거지, 주가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공매도 때려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뭐
얼마만큼 더 내려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지금 바닥을 잡았다 쳤을 때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차곡차곡 매수를 진입을 하게 되고 주가가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나서 또 공매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들락날락 할 테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는다, 또 MSCI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오히려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걸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또는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은 공매도 환매 시기에서 매수를 진입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상승하는 방법을 세워야지 자꾸 부러진단 말이에요. 정부 니네 나빠,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은 악법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게 있죠. 만약에 그쪽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는다라면 약간의 상생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어쨌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외국인의 수급 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폐지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공매도 폐지 쪽으로만 너무 몰고 갈 게 아니라 제도의 보완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공매도가 꼭 굳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지보다도 이제는 뭐 그 제도의 어떤 보완을 통해 가지고 대응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요소수 대란. 요소수 대란. 이게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 규제 비슷하게 좀 나왔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수출 규제 비슷한 게 아니라 수출 규제죠. 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중국 쪽에 완전히 의존감이 높았었던 이런 품목이 피해를 좀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화물차를 비롯해서 이제 경유, 디젤 차량에게는 필수 품목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임을 크게 보인다고 하는데,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요소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발암 물질이죠. 그 차량,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물하고 질소로 바꿔준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 규제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전기차로 많이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요즘에 뭐 포터 트럭 이런 것들도 전기 트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좀 점점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덤퍼 트럭이나 이런 것들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수소 차량인 수소 트럭이 나오든 뭐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이 요소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필수품에 대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꽉 어떤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규제가 들어가서 꽉 잡혀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급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요소수의 가격이 올라가고 되고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요소수 때문에 지금 뭐 화물 대란이 일어나든 마든 그 관계없어. 일단은 관련주만 오르면 돼.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 기업은 큰 수혜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중국 쪽에 너무 의존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좀 되겠죠. 네. 요소수가 이제 트럭에 장착하는 의무 필수품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달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막 요동을 쳐요. 올라갔다 내렸다 막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방, 한익스프레스, 유성 TNS 이런 물류업체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되어 있는데 강하게 뛰어올렸다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단기성 테마로밖에 인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 있겠어요. 물류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업계의 생각이죠. 뭐 차량
차량용으로 이제 바꾸는, 이제 산업용 요소를 이제 차량용으로 바꾸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수가 대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들의 매출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가 인상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단가 인상하더라도 기업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인상했다 하더라도 영향이 미미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수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다음 분기에도 요소수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이 뭐 인상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일단 선두주자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올릴래요. 그래야지 밑에 다 따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기업도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요소수로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여론이 또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일단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지만 실제적인 주가 상승은 조금 단기적으로 그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과거에 우리 그 일본 쪽에 수출 규제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국내 어떤 그 해외 의존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국내 생산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어떤 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지금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당연하지 못해가지고 다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조금 육성시켜가지고 뭔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나오게 된다라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국산화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가격의 인상 때문이다 뭐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발 그런 요소수 대란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테마소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단기적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때는 항상 높은 가격에 있는 것들은 피해야지 편안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전부 다 이제 신고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악재였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지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네, 자,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공매도를 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 일단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서 제도적인 보완만 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또는 기관들의 차입 기간에 대한 한계 이것을 좀 부여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하라 이거지. 대신에 너희들도 기간을 지켜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조건 봐주는 건 좋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요소수 대란 때문에 비료 물류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일단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단기적 테마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만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그 국내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관련 분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너무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주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을 수십 년간 중단 없이 성장시켜온 로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만으로 코카콜라는 콜라만으로 100년을 영위했다. 변화는 매출과 이익의 확대뿐이었다. 확실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장이 성장하고 변하더라도 10년 전 시장을 이끌던 기업이 여전히 선두에 서 있다면 안심해도 괜찮다. 누구의 말일까요? 코카콜라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에 대한 그런 철학을 써놓은 부분에서 이런 글이 나왔죠. 자,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 워렌 버핏은 변화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형태 그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 내가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10년 전에도 1등이었는데 지금도 1등인 기업이라면 나는 안심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 성장성, 이익 성장률, 그 다음에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몇 개나 가지고 계실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뭐 아침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뭐 사뭇 내려가지고 좀 답답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 분위기로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니까 단기적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